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송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민심은 숫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하의영 한겨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죠. 4월 20일 화요일 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500명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다른 매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거는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네. 지문이 어떤고 하니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이 설정된 지 11년이 되었고 주택 가격이 올라 대상자가 늘었으니 완화해야 한다가 44.0%였고요. 예. 국민 3, 4%만 종부세 대상이고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완화할 필요가 없다가 38.4% 각각 보였고 잘 모르겠다가 17.7% 나왔습니다. 예. 찬성 44 반대 38.4니까 오차 범위 안이죠. 예,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요. 이거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앞선다 하고 우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보궐 참패로 부동산 이야기 또 세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을 때 이거보다 더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배수석 의원 이야기처럼 그 문구를 보면 전 국민의 3%밖에 안 된다. 아마 이게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자, 하 기자님. 예. 전 국민의 3%밖에 해당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찬성이 더 높잖아요. 또 절반 정도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집권정부, 그러니까 내가 그 정부를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호불호를 기준으로 답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실패했다라고 평가받는 정책, 그리고 그렇다라고 평가하는,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정책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을 때 정책의 디테일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긍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세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언론이 세금 폭탄이다 그렇게 그 프레임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이 결국은 재보궐 참패하고 우리가 바뀌겠다 하면서 지금 정책을 좀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세금을 좀 깎아준다고 해서 돌아선 민심이 다시 민주당으로 가겠느냐? 세금 깎아줬으니 고마워. 다음 대선에 민주당을 찍겠느냐? 이건 또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별개의 문제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정책 실패,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변화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이후에 진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후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표를 어떻게 지지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별개의 이야기는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원칙은 지킨다, 미세 조정하겠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정도 기조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배 의원님, 지지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상반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이 좀 분명히 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인 59.8%는 반대를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10명 중 6명 정도인 63.7%는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건 무당층인데요.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34.0%, 반대가 42.0%로 좀 반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면 표를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같은 조사인데 거기서 질문지가 이제 민주당이 쇄신을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 여기서는 어떤 답이 왔습니까? 민주당 쇄신 관련해서는 지금 10명 중 7명 정도 이제 쇄신을 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JTBC 의뢰로 저희들이 리얼미터가 4월 18일 전국 1,02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쇄신이 좀 잘 되지 못하고 있다. 가 68.9%, 지금 10명 중 7명 꼴이고요. 잘 되고 있다.
라는 응답은 24.7%를 각각 보였습니다. 예. 선거 끝나고 지금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쇄신을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대다수가 쇄신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을 한 이유는 배 의원님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처음에 그 반성을 하면은 사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화끈하게 반성을 해요. 반성에 토를 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이 뭐 이렇게 참패라고 말해도 전혀 뭐 어색하지 예. 않을 정도의 선거였고 또 예. 하나가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른바 뭐 초선 오적 으로 표현되는 그분들이 반성에 대해서 이런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이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 행태에 대한 태도의 방식에 대한 좀 마뜩찮음 이런 데에 대해서 쇄신 전체 내용보다는 그런 도드라진 사안이 전체 쇄신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뭐 아직도 반성을 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잔상을 좀 많이 좀 심어준 예. 것도 쇄신에 대한 뭐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온 그런 요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이를 두고 뭐 친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과는 좀 시각을 달리합니다. 예. 뭐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문 비문 나누기는 조금 어렵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요. 다만 사실 쇄신하면은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전형적으로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윤호중 의원이나 아니면 박원주 의원 모두 새로움을 보여주는 인물,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노력으로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인물이 아니고 그동안 봐왔던 인물이 또 원내대표하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YTN 의뢰로 지난주 12일에서 16일 전국 2,51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그 대통령 국정평가 전주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34.7%를 보였고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하락한 61.5%를 보였습니다. 예. 보통 그 청와대에서 중폭이든 대폭이든 개각이 있으면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약간 올랐습니다. 개각 발표는 이제 금요일 날 아하,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영향이 좀 미친 건 좀 제한적이었다 예. 그렇게 보고요. 근데 보통 이제 뒤에 정당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국정평가와 여당은 좀 동조화 현상을 보이거든요. 예. 뭐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이나 같이 움직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국정평가는 상승을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예. 탈동조화를 보였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겸허히 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그리고 이제 새신책을 좀 내고 또 후반에 이제 인사 발표 등이 있으면서 정확하게 상승 반전했다라기보다는 뭐 하락세를 멈추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 아니냐 그렇게 좀 예.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도 다른 기관 발표를 했지만은 하락세는 현재 이제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분노가 이제 뭐 분출되었고 선거란 예. 이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악재는 좀 큰 틀고 갔다. 그리고 이제 좀 새로움에 대한 기대 이런 걸 통해서 하락세는 멈추었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뭐 지난주보다 1.3%포인트 올랐으니까 네. 이게 지금 배 의원님 말씀처럼 상승보다는 하락을 멈췄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반전의 계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뭐 보세요? 반전의 계기라기보다는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된 측면도 보이는데 말씀 주신 내용 말고 하나 더 하자면 예. 그 일본 문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주요한 모멘텀이거든요. 예. 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라든가 뭐 저는 주목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위안부 판결 이후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좀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강한 반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강한 워딩으로 반박을 하면 지지율이 좀 오른다. 네네. 근데 이번 그 위안부 판결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생각과 정반대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신중하게 청와대에서는 기조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상대적이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볼까요? 네, 정당 지지율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37.1%로 지난 주간 대비 2.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30.0%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여당과 일야당이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그 여당과 일야당이 동반 하락하는 경우는 보통 정치 혐오나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했을 때 이제 묻지마 둘 다 모두 잘못했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더불어민주당보다 그 국민의힘 낙폭이 더 컸다는 거죠. 2.3%포인트면 오차범위 밖. 의미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단정을 해도 틀린 숫자는 아니고요. 그랬을 때 지금 국민의힘 하락이 결국 이제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예언 아닌 예언 그렇게 좀 흘러가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고 민주당은 어쨌든 5월 2일 전대 일정 발표하고 5월 2일이면 좀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새로운 또 이상한 터널로 직면하는 순간 아니냐. 지금 이러저런 선거 이렇게 그런 시집이 있었죠. 설은 잔치는 끝났다. 예. 그 선거 잔치는 끝났는데 선거에 했던 그런 분노 내지는 어떤 반정서로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좀 더 잘 다스리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0.4%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떨어졌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네.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2.3%포인트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 기자님. 네. 배 의원도 지적해 줬습니다만 선거 승리 후에 오만한 모습이라든가 혹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을 나간 뒤에 이제 당 안에다가 화살을 쏴대고 네. 또 이번에 탄핵이 뭐가 잘못됐냐라든가 이런 발언들 또 분열의 모습 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렇게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번 여론조사들에서도 곳곳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예. 너희들이 예뻐서 찍어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단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아사리판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선거 하기 전하고 선거 끝나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차기 당대표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그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4월 18일 날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전국 1,020명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그 국민의힘 당대표에 누가 적합하냐. 예. 물었을 땐 주호영 전 원대죠. 원내대표가 16.4%, 김웅 의원 8.6%, 조경태 8.1%, 홍문표 6.6%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이 이제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P&L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여기서는 주호영 16.6%, 김웅 11.3%. 여기는 김무성 의원을 넣었더라고요. 예. 김무성 전 대표가 10.2%, 조경태 의원 8.0%, 홍문표 의원 6.6%.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오차범위 안팎으로 이제 좀 앞서 일위권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면 초선인 김웅 의원이 저희 조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8.6%, 이제 P&R 리서치에서는 11.3% 좀 이권으로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조경태,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순위권에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한데 초선인 김웅이 당대표로 적합하다라고 하는 숫자가 꽤 많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례적인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이게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네. 계속 갈지는 이것 또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이 실제로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14일이거든요. 예. 그럼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보수 정당의 희망을 좀 살려보자. 그러니까 예. 새로운 힘을 한번 불어 넣어보자라는 기류가 내부에서 좀 흐르고 있다. 예. 이렇게 관측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기존에 있는 질서를 좀 혼내겠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동시에 좀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뭐 도로 새누리당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차원에서 예. 젊은 층에게 한번 힘을 몰아주자 이런 예. 얘기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윤석열 총장의 존재가 김웅 의원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켜 주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선거를 승리한 이후에 바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등장했기 때문인데 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직 대통령 사면 어저께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오세훈, 박형준 두 분 이제 오찬회동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짓을 했었는데요. 데일리안 RNS치가 조사한 겁니다. 전국 1000명을 해산했고요. 예.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조사했습니다. 이 수는 사면을 해야 되는데 찬성한다. 44.8%였고요. 반대가 50.2%를 각각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대목이 보통은 이제 뭐 세대 균열, 지역 균열, 정당 균열, 이념 균열을 보는데 20대 의견입니다. 예. 20대에서는 사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66.2%를 보였고요. 예. 40대가 제일 높았는데 67.9%를 보였습니다. 즉 20대, 40대에서는 뭐 반대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약간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우리 편 아니었어? 뭐 70% 가까이 우리를 찍어줬는데 왜 반대 의견이 이렇게 높을까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20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는 것 같아요. 30대, 40대보다도 20대에서 반대 의견이 66.2% 40대만큼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면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여의찮아 보인다. 뭐 그런 예. 좀 단서로서 좀 발견할 수 있는 대목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크게 차이는 없네요. 예. 찬반에 대해서.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차기 대선 관련해서 뭐 오늘 MBS 결과가 나왔었죠. 여기서 MBS 결과 나온 걸 보자면은 이재명 지사가 25%, 윤석열 전 총장이 22%, 이낙연 대표 8%도 한 자릿수 보였고요. 홍준표 전 대표 3%, 안철수 대표 3%를 각각 보였습니다. 예. 이게 리얼미터 조사하고 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한국 리서치 조사한 게 좀 다른데 네. 가장 차이점은 ARS나 전화 면접이냐 이 차이죠. 조사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사 방식에서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묻거든요. 예. 뭐 불러봐라 하면 받아 적는 거고. 그리고 ARS는 이제 속내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드러낸다는 그런 차이.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좀 말하기를 좀 꺼려하는 이런 샤이 팩터라고 하죠. 샤이 요인. 예.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윤 총장의 지지도가 좀 앞자리수가 바뀔 정도로 좀 큰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양강 구도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당분간은 굳어질 것처럼 보이죠? 예, 뭐 그렇게 전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라는 게 뭐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검증이 시작된다고 하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상 또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검증 이전에 실제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그 경기 모두 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반사체로 지지율을 얻어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대선 스케줄하고 좀 무관하게 당분간 지지율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한때는 뭐 다른 여타 후보들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앞섰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의 반등 포인트가 한번 올까요?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를 진두지휘 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를 승리했다면 반등기가 있었을 텐데 패배하는 바람에 더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뭐 이낙연 전 대표께 좀 아픈 대목이지 뭐래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난망하다. 개인적으로는 좀 오히려 지금 뭐 앞서가기도 지금 바쁜 마당에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까지 이제 뭐 나서는 마당에 또 이제 그마저 또 분점해야 되는 또 쫓아가기도 바쁜데 지금 또 추격자까지 좀 등장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럼 특별한 과연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
글쎄요, 저 쉽게 좀 느껴지는 것은 안 보입니다. 예. 정세균 총리하고 또 지역 기관이 겹치기 때문에 예, 좀 그런 틈도 있죠. 예. 캐릭터도 많이 겹치고요. 캐릭터도 겹치고 그렇죠. 또 두 사람 다 총리 출신이고. 총리 출신 또 호남을 또 뭐 전남 전북 쪽 이렇게 뭐 분점해야 되는 예. 오롯이 이제 다 차지해도 이재명과 결국 나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될 판에 예. 거기서 또 이제 뭐 이래저래 좀 갈리는 거에 감안하면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선 결과가 매우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쪽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제3회 후보 이야기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명인 유시민 이사장은 완전히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예,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뭐 분명하게 이제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계속 본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모독이라는 이야기까지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럼 제3회 후보는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강재, 임종석, 뭐 김경수까지 이야기 계속 있던데. 그것 또한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일단은 좀 유보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선 국면이 본격적인 궤도로 사실상 올라섰기 때문에요. 지금 구도는 좀 당분간 좀 유지된다고 봐야 하고요.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 또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또 봐야 또 다른 세력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3회 후보가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없다 지금. 또 그렇기도 하고요. 예, 11개월, 뭐 10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 예, 사실상 먼저 모든 캠프가 사무실을 꾸리고 예. 조직과 뭐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준비를 좀 갖춰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게 실무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반면에 야권에서는 윤석열을 제외하면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나 정치한다고 말한 적도 없으니까요. 뭐 유승민, 원희룡 안 올라와요. 그쪽도 지금 답답한데요.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흥행이 되려면은 뭐 중위권 후보 혹은 뭐 하위권 후보들도 좀 받쳐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원톱으로 뚜렷이 앞서 다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하고 어떻게 관계 맺게 할 거냐, 언제 올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런 데다 쏠려 있다 보니 이게 뭐 유승민, 뭐 원희룡 뭐 이런 분들도 심지어 하다못해 뭐 태극기를 얻고 있는 뭐 황교안 전 대표도 이제 뭐 보이지 않는 나름 이제 그런 답답하기는 이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한겨레 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